나이 처먹고 이것밖에 못해? 그 말과 함께 발이 날아왔습니다. 청소한 박영자의 몸이 앞으로 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던 그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렌즈에 금이 가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작게 울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더듬어 찾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구두가 안경 위를 짓밟았습니다. 렌즈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텅 빈 지하 주차장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구두의 주인은 42살 김경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한 상가 빌딩 3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남자. 이 빌딩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내는 세입자이자 이 빌딩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김경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안경 조각을 손으로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청소한 박영자에게 3년 동안 숨겨온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박영자는 어떻게 갑질하는 남자를 무릎 꿇게 만들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낡은 상가 빌딩 지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콘크리트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걸레를 쥔 채 복도를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무릎은 오래 굽히고 있으면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 하나가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경태였습니다. 그는 영자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청소 좀 제대로 하지? 말을 던지듯 내뱉고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김경태가 이 빌딩에 들어온 지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영자의 지옥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집이었습니다.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청소를 왜 이딴 식으로 합니까? 나이 먹었으면 집에 박혀나 있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욕설과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영자는 그때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잃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2층 휴게실. 영자는 작은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희재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힘들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 희재는 출산 이후 신장 기능이 나빠져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자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저녁 7시.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38살 사위 박철민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또 왔네.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미는 영자 옆에 앉더니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용돈이에요. 아이고 됐어, 너희도 힘들잖아. 어머니, 받으세요. 철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만큼은 7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철민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지하 주차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밤이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지하 주차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차들도 대부분 빠져나가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형광등 불빛만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레를 짜며 마지막 구역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저릿했지만 오늘도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경태 씨였습니다. 술 냄새가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괜히 또 시비를 걸까봐. 괜히 또 트집을 잡을까봐. 심장이 괜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더니 주차장 바닥을 발로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청소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닦은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됐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걸레를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경태 씨가 갑자기 제 걸레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경태 씨 목소리가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월세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정도 서비스는 제대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이 처먹고 일을 이따위로 해! 그 말과 함께 발이 날아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앞으로 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닥 위로 넘어졌습니다. 안경이 얼굴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나며 렌즈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바닥을 더듬으며 안경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구두가 제 안경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힘을 주어 천천히 짓밟았습니다. 렌즈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주차장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경태 씨는 한동안 저를 내려다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도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깨진 안경 조각뿐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손바닥을 살짝 베었지만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마음속에 숨겨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김경태 씨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 온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오늘 밤 그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깨진 안경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동안 버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진 안경 때문에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아까 주차장에서 잡았던 안경 조각 때문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따끔거렸지만 저는 그 상처를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자꾸만 다시 떠올리게 하는 흔적 같았습니다.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멈췄을 때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무릎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잠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깨진 안경을 꺼냈습니다. 렌즈는 완전히 금이 가 있었고 태도 한쪽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검은색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수첩처럼 보이는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 안에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기록해 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가 빌딩에서 벌어졌던 일들, 관리비 사용 내역, 임대 계약 관련 메모,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말들까지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록해 두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들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특히 김경태 씨가 이 빌딩에 들어온 뒤로는 노트에 적히는 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 사이에는 몇 장의 복사 서류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하나도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따로 보관해 두었던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싸우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고 딸 병원비만 벌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끔 사람을 너무 쉽게 밀어붙입니다. 오늘 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은 저에게 마지막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리다가 한 번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한공익 변호사였습니다. 그때는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 그저 명함만 받아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명함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영자입니다. 잠깐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아, 영자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해둔 이야기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만 있던 60살 청소원 박영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김경태 씨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 변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 정리해 두었던 노트와 서류들을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자료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관리비 내역 복사본, 임대 계약 관련 메모, 그리고 몇 개의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그는 아주 집중해서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변호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갑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표정은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관리비 사용 내역도 이상한 부분이 있고 몇몇 계약 기록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녹음 파일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용히 기록을 남겨두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김경태 씨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미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보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김경태 씨가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금액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지만 여러 달이 쌓이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의외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켜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녹음해 두신 통화 기록과 그날 주차장에서 있었던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거칠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관련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태 씨는 그 건물에서 꽤 오래 일해왔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관리소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들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입주민은 불필요한 공사 계약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관리비 관련 질문을 했을 때 불쾌한 반응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던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김경태 씨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직접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경태 씨가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는 관리소장 직무에서 잠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큰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에 조용한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경태 씨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은 낮아져 있었고 어딘가 지친 느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조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의 하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전처럼 조용히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할 때는 조용히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 지하 주차장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그날 제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보따리 속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후 다음 보따리 속 사연도 함께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